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구상에 거북이가 껍데기 없이 태어났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거북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쩌면 아주 취약한 생명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북이에게 껍데기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부분이라서 우리는 그 존재 자체를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별로 없었죠. 하지만 이 당연해 보이는 껍데기 속에 사실은 수억 년에 걸친 생명의 놀라운 드라마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 단단한 방어막, 껍데기는 그저 피부가 두꺼워진 것이 아니라 거북이의 등뼈와 갈비뼈가 변형되어 만들어진 일종의 뼈 갑옷이라는 사실. 정말 기묘하고도 신비로운 진화의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이렇게 독특한 형태의 방어구가 생겨났을까요? 이 질문은 오랫동안 과학자들조차 풀기 어려웠던 거북이 진화의 거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보아왔던 거북이 껍데기 안에 이토록 흥미로운 비밀이 담겨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생물학적 정보를 넘어 수억 년 전 지구에서 펼쳐졌던 생명체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과 적응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마치 고대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 나서는 탐정처럼 우리는 이제 거북이 껍데기의 기원을 추적하는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볼 겁니다. 과연 이 단단한 요새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생존 전략을 품고 있었을까요? 그 지적 호기심을 따라 지금부터 함께 시간 여행을 시작해 보시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대주제는 바로 껍데기, 진화의 미스터리 요새입니다. 이 껍데기는 단순히 포식자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수단 그 이상이었죠. 거북이 껍데기의 등장은 생명 진화의 역사에서 인류가 오랫동안 답을 찾지 못했던 가장 난해한 퍼즐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독특한 형태가 다른 어떤 파충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특별한 방식으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가설과 추론들이 오갔지만 그 정확한 과정은 오리무중이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현대과학의 발전과 꾸준한 화석 발굴을 통해 우리는 드디어 그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진화의 단서들을 하나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기 다른 시대를 대표하는 거북이 조상들의 화석 흔적을 통해 우리는 이 껍데기가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단계를 거쳐 오늘날의 완벽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호막이 아니라 수억 년에 걸친 생명의 경이로운 적응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고대 지구의 광활한 풍경 속에서 이 작지만 강력한 요새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함께 상상하며 그 신비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요? 자, 그럼 이 놀라운 진화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껍데기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우리의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약 2억 6천만 년 전 페름기 후반에 살았던 파충류, 유노토사우루스 아프리카누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 고대 생명체는 거북이 껍데기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 아주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 되어주었죠. 상상해보세요. 아직 완전한 껍데기는 존재하지 않던 시절, 유노토사우루스는 지금의 거북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몸속에는 훗날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독특한 특징이 숨어 있었는데요. 바로 갈비뼈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널쩍하게 발달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북이 껍데기의 한 조각처럼 널쩍한 갈비뼈들이 척추를 따라 촘촘히 배열되어 있었던 거죠. 일반적인 파충류의 날씬한 갈비뼈와는 확연히 다른 마치 방패처럼 널쩍한 형태였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과학자들은 이 기묘한 갈비뼈가 유노토사우루스에게 어떤 이점을 주었을지 여러 추론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이 널쩍한 갈비뼈가 몸을 보호하는 초기 형태의 뼈 갑옷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지구에는 크고 사나운 포식자들이 많았을 테니 이런 두툼한 갈비뼈는 약한 몸통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또한 이 널쩍한 갈비뼈는 몸을 진흙 속에 파묻거나 얕은 물속 바닥에 납작 엎드려 숨는 데도 유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납작한 돌멩이처럼 말이죠. 포식자의 눈을 피해 스스로를 위장하고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기발한 전략이었던 셈이죠. 완전한 껍데기는 아니었지만 이 비정상적으로 넓어진 갈비뼈는 거북이 껍데기 진화의 첫걸음이자 일종의 미완성 요새였던 겁니다. 시간은 흘러 약 2억 2천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또 다른 흥미로운 거북이의 조상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고돈토켈리스 세미테스타케아인데요. 이들의 이름은 깃발 있는 반쪽 껍데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오돈토켈리스는 등에는 껍데기가 없었지만 배 부분에는 단단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진화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마치 배만 갑옷을 두른 기사 같다고 할까요? 왜 등껍데기보다 배껍데기가 먼저 발달했을까요? 이 점이 바로 오돈토켈리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오돈토켈리스가 주로 물속에서 생활했으며 특히 얕은 강이나 호수의 바닥에 붙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속 바닥에는 날카로운 돌이나 자갈, 혹은 물속 포식자들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을 텐데요. 배 부분의 단단한 껍데기는 이런 환경에서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몸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마치 오늘날 잠수함의 바닥이 더 두껍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물속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바닥을 기어다니거나 포식자를 피해 몸을 숨길 때도 이 배 껍데기는 큰 이점을 제공했을 겁니다. 물속에서 몸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바닥의 마찰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테니까요. 오돈토켈리스의 반쪽 껍데기는 완전한 껍데기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였지만 그 자체로 물속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생존 전략이었던 셈이죠. 처음에는 등뼈와 갈비뼈가 넓어지고 그 다음엔 배 부분이 단단해지는 순서로 거북이의 껍데기는 마치 정교한 건축물처럼 차근차근 완성되어 갔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껍데기가 처음 시작된 초기 형태를 살펴보았고 물속 생활에 최적화된 반쪽 껍데기의 비밀도 함께 파헤쳐 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껍데기는 언제쯤 완벽한 방어구의 형태로 우리 앞에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약 2억 1천만 년 전 지구의 트라이아스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마침내 완전한 형태의 껍데기를 지닌 거북이 프로가노켈리스, 프로게너켈리스가 위풍당당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으니까요. 이 고대 거북이는 껍데기가 반쪽짜리였던 오돈토켈리스와는 확연히 다른 등 부분과 배 부분이 모두 단단한 뼈로 덮인 견고한 방어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중세시대 기사의 갑옷처럼 완벽한 형태였죠. 물론 프로가노켈리스는 지금의 거북이들처럼 위협을 느끼면 머리와 다리를 껍데기 안으로 완전히 집어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굳건한 방어막은 당시 수많은 포식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뼈로 이루어진 껍데기는 외부 충격과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고 덕분에 프로가노켈리스는 훨씬 더 안전하게 지구 위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작은 요새와도 같았을 겁니다. 이 완전한 껍데기는 단순한 보호막을 넘어 거북이의 생존 전략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육지에서는 뜨거운 햇살과 건조함으로부터 몸속 수분을 보호해 더욱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게 도왔고요. 물속에서는 부력을 조절하는 데 기여하며 다양한 수중 환경에서도 적응력을 높여주었죠. 이처럼 껍데기 덕분에 프로가노켈리스는 트라이아스기 대멸종과 같은 지구 역사상 가장 혹독했던 위기들을 꿋꿋이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껍데기 하나로 역사의 경랑 속에서 자신들의 족적을 굳건히 새긴 셈이죠. 하지만 진화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껍데기를 얻은 거북이들은 이후 수억 년에 걸쳐 더욱 다양한 형태로 자신들의 껍데기를 다듬어 나갔으니까요. 마치 세상의 모든 환경에 맞춰 특별히 제작된 맞춤옷처럼 말이죠. 이처럼 거북이의 껍데기는 단순히 고정된 형태가 아니랍니다. 끊임없이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며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진화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거북이들을 보면 그들 각각의 서식 환경과 생존 방식에 따라 얼마나 다채로운 껍데기 형태를 가지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육지에서 살아가는 거북이들, 특히 사막이나 건조한 환경에 사는 거북이들은 돔형의 둥근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둥근 형태는 위에서 내려 찍는 포식자의 공격이나 바위 같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아주 유리하죠. 마치 견고한 방패를 짊어진 듯한 모습이랄까요? 그 둥근 곡선은 압력을 분산시켜 충격을 흡수하는데 탁월한 구조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넓은 바다를 유영하는 바다거북들은 전혀 다른 모습의 껍데기를 자랑합니다.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헤엄칠 수 있도록 납작하고 유선형으로 진화했죠. 마치 매끄러운 잠수함처럼 물속을 가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들의 껍데기는 속도와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디자인인 셈이에요. 무거운 돔형 껍데기 대신 가볍고 유선형의 껍데기가 수중 생활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자연이 스스로 깨달은 결과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자라라고 부르는 거북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들의 껍데기는 다른 거북이들처럼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가죽질로 덮여 있습니다. 이는 물속에서 민첩하게 움직이거나 진흙 속에 몸을 숨기는데 더욱 유리한 진화 전략이었던 거죠. 유연한 껍데기 덕분에 좁은 틈새나 복잡한 수초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거고요. 딱딱한 껍데기가 오히려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의 부드러운 껍데기는 최고의 적응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거북이들은 껍데기에 경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박스터틀이라는 거북이가 대표적인데요. 이들은 위험을 느끼면 껍데기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완전히 닫아 몸을 상자처럼 밀봉할 수 있습니다. 마치 움직이는 요새처럼 그 어떤 포식자도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한 방어 태세를 갖추는 거죠. 이처럼 거북이의 껍데기는 단순한 뼈 갑옷을 넘어 수억 년에 걸쳐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재설계되고 최적화된 그야말로 살아있는 진화의 증거인 겁니다. 살아있는 진화의 증거라는 말처럼 거북이의 껍데기는 수억 년의 시간 속에서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스스로를 빚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거북이들의 다채로운 껍데기 형태를 보면 그 놀라운 진화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죠. 마치 자연이 거북이들에게 각자의 삶의 터전에 가장 적합한 갑옷을 맞춤 제작해준 것만 같습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사막을 거니는 육지 거북이들은 높고 둥근 돔형 껍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돔형 껍데기는 단순히 포식자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혹독한 사막의 뜨거운 햇볕을 효과적으로 반사하고 내부의 체온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주며 건조한 환경에서 귀한 수분을 더욱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데도 유리하죠. 그야말로 극한의 사막이라는 거친 환경에서 끈질기게 생존하기 위한 최적의 디자인이자 자연이 선사한 완벽한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푸른 바다를 유영하는 바다거북의 껍데기는 육지 거북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마치 매끄러운 잠수함이나 유선형 보트처럼 납작하고 길게 디자인되어 있죠. 이러한 형태는 거친 해류 속에서 물의 저항을 극적으로 최소화하여 엄청난 속도로 헤엄칠 수 있도록 돕고 광활한 바다에서 먹이를 쫓거나 거대한 포식자를 피해 재빨리 도망칠 때 필수적인 놀라운 기동성을 확보하게 해줍니다. 속도와 효율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오직 물속 생활에만 완벽하게 특화된 진화의 결정체인 셈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북이들은 단단한 껍데기 대신 놀랍도록 부드러운 가죽질의 껍데기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자라와 같은 부드러운 껍데기 거북이들인데요. 이들은 주로 강이나 연못의 바닥에 몸을 교묘하게 숨기거나 부드러운 흙 속에 깊이 파고들어 먹이를 기다리는 매복 사냥에 능숙합니다. 유연하고 가벼운 껍데기는 진흙 속에서 더욱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고 예상치 못한 위험에 처했을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몸을 감추거나 빠르게 도망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죠. 각자의 서식 환경과 독특한 생활 방식에 맞춰 껍데기의 특징이 얼마나 기발하고 다양하게 변모해왔는지 정말이지 놀랍지 않으신가요? 앞서 박스터틀의 경첩 껍데기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렸던 것처럼
이처럼 거북이의 껍데기는 단일한 형태에 결코 머무르지 않고 생존을 위한 다채로운 전략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무쌍하게 진화해 왔습니다. 높고 둥근 돔형, 빠르고 매끄러운 유선형, 유연하고 가벼운 부드러운 가죽형, 그리고 위급할 때 완벽히 닫히는 경첩형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거북이 종들은 각자의 환경과 생활 방식에 맞춰 가장 효율적이고 독창적인 방어구이자 생존 도구를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이는 거북이의 껍데기가 단순한 보호막을 넘어 수억 년에 걸쳐 끊임없이 환경에 적응하며 스스로를 혁신해온 살아있는 진화의 증거임을 다시 한번 웅변하며 우리에게 자연의 놀라운 지혜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흥미로운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그저 일상적으로 혹은 너무나 당연하게 바라보았던 거북이의 껍데기 안에는 상상 이상의 거대한 드라마와 깊은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껍데기는 단순히 뼈와 피부가 융합된 딱딱한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억 년이라는 장구한 시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혹독한 환경적 압력 속에서 끈질기게 다듬어지고 완성된 그야말로 자연이 빚어낸 살아있는 요새이자 진화의 걸작인 것이죠. 가장 약하고 연약했던 생명체의 갈비뼈가 점차 놀랍도록 확장되고 변형되어 마침내 그 어떤 강력한 포식자도 쉽게 뚫을 수 없는 가장 견고하고 완벽한 방어구로 거듭난 이 역설적인 진화의 과정은 정말이지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이는 생명체가 예측 불가능한 변화 속에서 얼마나 창의적이고 끈질기게 적응하며 스스로의 생존을 이어나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작은 거북이의 껍데기 하나에 고스란히 담긴 지구 역사의 한 페이지, 그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위대함과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거북이의 껍데기 이야기는 비단 먼 옛날의 생물학적 사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급변하는 환경과 예측 불가능한 위기 속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창의적이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적응하고 진화해왔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시각과 지속 가능한 지혜를 안겨줄 수 있죠. 어쩌면 우리는 주변에 너무나도 당연하고 평범해 보이는 것들 속에서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과 위대한 지혜를 무심코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번에 느릿느릿하지만 묵묵히 제 길을 가는 거북이를 마주할 때 그 껍데기 너머에 켜켜이 쌓인 수억 년의 시간과 장대한 이야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 작은 생명체 속에 오롯이 담긴 자연의 위대함과 생명의 끈질긴 경이로움에 대해 잠시 멈춰서서 깊이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